아산시가 4차 산업시대에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바이오 헬스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종시의 인구 순유입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전히 충청권에서의 전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지역 소상공인 30여 개 업체가 매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에 참여하면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아산시가 4차 산업시대에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바이오 헬스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추진 중인지 김장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간 헬스케어 스파 지원센터. 아산 지역 대표 자원인 온천과 헬스케어를 융복합한 재활 헬스케어 산업혁신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29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센터는 온천을 활용한 치료는 물론 재활 보조기 등 제품에 대한 인증,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 지원과 전문 인력도 양성하게 됩니다. 오는 10월 준공될 예정으로 온천 헬스케어 융복합 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AI 로봇 기술 기반의 인공 로봇 팔과 다리는 물론 AI 기반의 휠체어 등의 제품들을 실증하고 데이터를 구축해 제품화를 연계하는 사업을 비롯해 첨단 바이오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손상된 조직 장기의 기능 회복을 돕는 재생 재건 의료기기에 대한 실증 및 표준 인허가 지원 체계도 구축됩니다. 이를 위해 아산시는 한국기술산업시험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3년 말까지 R&D 집적지구에 바이오 의료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미래 바이오 먹거리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이 결합된 의수, 의족 등 의료 로봇 및 재생의료 시장 확장으로 이어지는 280억 원 규모의 지능형 의지보조 자동 이송기기 사업과 295억 원 규모의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수면 데이터 분석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센터 구축과 가정에서 요양 중인 환자 등 사용자 편의에 맞춰 제작되는 건강관리 제품을 개발 연구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사업도 오는 2023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2021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세종시의 순유입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의 인구 이동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김우순 기자가 분야별로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수는 7만 6,912명, 반면 전출한 인구수는 6만 2,827명으로 전입 인구가 14,085명 많았습니다. 이로 인한 순유입률은 전체 인구 대비 3.9%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연령대별 순이동자 수는 어땠을까? 30대가 3,472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고 이어 20대가 2,600여 명, 40대가 2,200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충청권에서의 전입이 많았던 겁니다. 주요 전입지를 분석해보니 대전이 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충남이 13.5%, 경기도 13.4% 순이었습니다. 주요 전출지 역시 대전이 22.5%로 가장 높았지만 전입 비율보단 낮았고 이어 경기도 16.1%, 충남 15.9%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주요 전입 사유도 살펴봤습니다. 주택 때문이란 이유가 31.2%로 가장 많았고 이와 거의 비슷하게 직업 때문이 30.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교육 때문에 전입했다는 비율도 4%에 달했는데 문제는 교육 때문에 전입했다는 인구보다 전출한 인구가 500명 더 많았다는 점에서 과제를 남겼습니다. 각 분야별로 인구 이동 추세에 따른 능동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대선 전 2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안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수 세종시 정책기획관은 새 업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고 2단계에 걸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로는 국무조정실이나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정부 세종 신청사를 활용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우선 개최하고 2단계로 정부 세종청사 인근 유보지를 활용해 비서동을 포함한 집무실을 건립해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한편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 중이고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위원회는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심의위원회를 열고 금남과 부강 등 두 곳의 파출소장에 대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이 제도는 임용권자인 경찰서장이 지역경찰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조치원읍과 한솔동 지구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천안 지역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소소그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역 명동거리에서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는 주정아 씨.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주 씨는 매달 빼놓지 않고 5만 원씩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5만 원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지만 엄청 큰 돈이잖아요. 힘들어진 상황에서도 봉사활동하면서 기부하면서 저희가 조금 사실 살아가는 걸 좀 느끼다 보니까 그렇게. 천안 지역 자영업자들이 모여 만든 소소그룹은 소상공인들의 작은 모임이라는 뜻으로 30여 개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체당 매월 5만 원씩 기부에 참여하는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소그룹에 속한 17개 업체에서 릴레이로 그 후원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계셔서 그 금액이 모여서 저희 아이들 외래치료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힘을 모아 다양한 재능 기부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 그룹은 기부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뭐 이런 재능 기부든지 아니면 의료 지식 기부라든지 아니면 좀 뭐 저소득층 및 농아인들의 교육까지 담당하는 그런 모임으로 남고 싶어서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대에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천안시에 등록된 경유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지난해 12월 1일 이후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사람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7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2월 11일까지 강소농 교육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기초와 전문과정 각각 25명씩 총 50명입니다. 강소농에 선정되면 개별 농가의 경영 진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과 경영 개선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충청남도와 시군 특사경은 지난 1월 12일부터 3주간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총 46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 결과 무허가 식품 제조 2건, 유통기한 위반 5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 기타 2건 등 1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11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1건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올해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세종시 문화재단 김영주 홍보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종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또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2022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재단은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세종 시민의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위해 2022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총 4개 분야로 유아문화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꿈의 오케스트라 세종인데요. 유아문화예술교육은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이 가능한 문화시설 또는 단체가 지원 가능합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아동, 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주말에 학교 밖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단체가 지원 가능하고요.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은 성인 대상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특히 문화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부분을 신설해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재단은 꿈의 오케스트라 세종을 운영하는데요. 오케스트라 교육 운영이 가능한 단체 또는 시설을 공모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4개 분야, 총 16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단체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도 설명해 주시죠. 네, 신청은 모두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인 엔카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모 안내와 신청서 등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또한 사업 설명회가 2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박연문화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사전 예약자에 한해 40명까지 참석 가능한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십니다. 네, 이 사업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면 좋겠고요. 이어서 전시회 소식 하나만 더 듣도록 하죠. 반고흐 관련 특별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해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는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레플리카 체험전을 진행 중인데요. 반 고흐의 예술활동을 5개 섹션으로 구분해 작가의 초기 작품부터 생애 마지막 작품 활동까지 삶의 여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는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관람 가능하고 입장료는 3,000원으로 아주 저렴한 비용에 접하기 힘든 명화를 쉽고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조치원에 있는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과 설 명절인 1월 31일, 2월 1일을 제외하고 2월 27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에는 모든 연령이 관람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년들이 특별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전시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반 고흐의 작품과 동시대 미술사의 흐름에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도슨트 전시 해설사를 운영하고 이 외에도 아이들이 직접 반 고흐의 대표 작품을 따라 그려볼 수 있는 반 고흐의 그림 속 별자리 그리기, 반 고흐 작품을 퍼즐과 큐브로 맞춰보는 별이 빛나는 밤 퍼즐 박스 등 흥미로운 예술 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슨트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11시와 오후 2시 일자별로 2회씩 운영되고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당일 회차별 선착순 20명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관람객분들은 도슨트 운영 시간보다 여유롭게 도착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문화재단 김영주 홍보팀장이었습니다. 천안시가 올해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에 도전합니다. 충남에선 4번째 도전인데 결과는 오는 3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아동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 바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의 정의입니다. 천안시가 논산과 당진, 아산에 이어 충남에선 4번째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에 도전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인증 준비에 들어간 지 햇수로 4년 만입니다. 시는 그동안 유니세프가 정한 아동의 참여 체계와 아동 권리 홍보 교육,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 등 10개 원칙과 46개 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동 실태 조사와 시민 백인 원탁 토론회를 통해서 최종 선정된 23개의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서 실무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천안시만의 특색 사업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아동 권리 침해 사례 시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는 아동 권리 전문가와 시민 집단을 아동 권리 옴부즈 퍼슨으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천안 안심홈 서비스와 안심 승하차구역 시범 설치, 스쿨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등도 추진해왔습니다. 천안시는 아동 친화도시 인증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지역사의 의지 표현이라며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4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천안시를 만들어 아동이 꿈꾸고 모두가 행복한 천안 이미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대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천안은 현재 1차 서면 심사를 받고 있고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인증 획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얼마 전 행복청이 올해 신도시에서 있을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세종시가 여기에 읍면 지역까지 포함한 올해 아파트 총 공급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전체 8,000세대가 넘는 규모인데요. 구체적인 계획을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세종시 신도시, 즉 행복도시 안에서 이뤄질 아파트 공급 규모는 모두 7,027세대입니다. 분양의 첫 스타트는 6-3 생활권 M4블럭이 끊습니다. 다음 달쯤 LH와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분양이 예고됐습니다. 이어 4-2 생활권과 5-1 생활권에서 모두 1,482세대 규모의 민간 분양이 예정돼 있고 6-3 생활권과 4-2 생활권에서 1,185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또 1-1 생활권에서 636세대 규모의 연립주택 공급이 하반기 중 진행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6-3 생활권을 중심으로 모두 3개 생활권에서 2,885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됩니다. 세종시 읍면 지역에 대한 아파트 공급 계획도 나왔습니다. 먼저 분양 계획을 보면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 183세대가 상반기 중 공급되고 소정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에 964세대 규모의 민영주택이 올 하반기 분양을 예고했습니다. 또 소규모 임대주택도 있는데 조치원읍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31세대, 조치원읍과 장군명 공공임대 46세대가 각각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올 한해 신도시와 읍면 지역에서 이뤄질 분양과 임대 공급 물량을 모두 더하면 전체 8,251세대에 이릅니다. 여기에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행복도시 주변 13,000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올해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조치원 연기 공공주택지구와 스마트 국가산단 등 신규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신규 입주 물량은 동지역 3,998세대와 읍면 지역 77세대 등 모두 4,075세대로 지난해 입주 실적인 9,168세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지난해 세종시의 땅값이 7% 이상 오르며 2년 연속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지난해 4분기 지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세종시의 연간 누적 땅값 상승률은 7.06%를 기록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서울이 5.31%로 뒤를 이었고 대전 4.67%, 대구 4.38% 순이었습니다.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등으로 인한 개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집값이 뛴 데 이어 토지 투자 수요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자금 대출자에게 1.25%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신청은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하면 됩니다. 올해 천안과 아산에 학교 3곳이 신설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도내 5개 학교 신설 계획을 모두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신설되는 학교는 천안 성성동의 가칭 천안 성성 이중과 아산 탕정면의 온샘중, 아산 은봉면의 산동초 등입니다. 아산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합니다. 자전거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사고로 인한 개인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올해 학교가 주관해 구매하는 교복 상한 가격을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했습니다. 교복 상한 가격은 하복 88,770원, 동복 21만 9,660원입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세종시 교육청은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다른 시도나 해외에서 전입 오는 학생들에게 동복과 하복을 각각 한 벌씩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 홍대영 과학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달빛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달빛 체험교실은 상현달이 잘 보이는 2월 9일과 10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하루 30명씩 선착순 모집하며 특별 강연과 천문 공작교실, 3D 우주유형, 천왕성과 성운 성단 등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2월 3일부터 홍대용 과학관 홈페이지 또는 천안시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받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